알고하자 주방요리. 모르면 시작부터 손해보는 실전 요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손질하려면 칼보다는 손으로, 오래 보관하려면 손으로 뜯어서 찬물에 이제 담그는 과정. 그리고 더 찬물에 담갔다 빼서 쓸 거잖아요. 예. 또 갈 때 자녀분이 있잖아요. 예. 보관은 찬물에 담가두는 거, 담궈서 냉장고. 그러면 내일 이틀 3일까지 쓸 수 있어요. 물만 갈아주면. 어차피 우리는 재료를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 재료도 물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레몬을 한 조각을 띄어서 항상 넣어놓으면 그 레몬 향이 이런 여러 가지 잡내를 잡아주죠. 야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손으로 제가 이렇게 좀 뜯을게요. 얼음물에 급하게 있을 때는 얼음물에다가 담궈도 되고, 레몬 이제 자녀분이 많이 있으면 많이 담궈도 돼요. 많이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이따 요리할 때까지 너무 많이 담그면 이 수용성 비타민이 빠지니까 어차피 먹을 때는 보관할 때는 조금 아삭아삭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싱싱하게 담궈놓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레몬도 하나 넣었어요. 충분히 잠길 정도 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이건 이제 양상치 재료 준비했어요. 양상치랑 양파, 피망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청홍, 피망 제가 레시피에도 다 적혀 있지만 청홍, 피망, 양파, 파, 당근, 고추 이게 전부일 거예요. 이런 호프집은 한식집 같지 않아서 아주 많은 양의 야채만 준비하거나 마늘이나 뭐 고추 이런 게 다량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참 이 장점이에요. 그게 이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다른 한식 비슷한 것도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거, 고추 이거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서 쓰는 거,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그 크기, 길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하시라고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볶음으로 들어가. 요즘은 이전에도 이 크기도 그 유행이 있어요. 컸었어요. 커서 살짝 볶아서 예쁘게 하는 게 우선인데 요즘은 물론 데코를 하지만 살짝 보이는 위주로. 그전에는 그 본 재료 크기에 따라서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육이 한 4-5cm면 얘도 4-5cm 이러면 손님들이 이걸 다 남기더라고요. 이 야채가 4-5cm 너무 부담스러워요. 드시기가. 그래서 이제는 야채는 절반 3분의 1로 줄어들고 본 정육 같은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해줄게. 이제 탕이 있어요. 탕은 무가 들어가는 게 있고 무가 안 들어가는 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탕들은 거의 무가 들어가요. 오뎅탕, 또 이렇게 다른 맑은 탕, 북어탕 뭐 이런 것도 있죠. 다른 데 가면 있더라고요. 저희는 맑은 탕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이제 큰 거를 반을 쓸었어요. 이제 다시 큰 게 있어요. 아니 이 정도 큰데 이제 요건 더 크겠죠, 무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반을 자르고요. 이거 좀 더 크면 3등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탕에 들어가는 용도는 나박슬기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박슬기예요. 이런 거는 볶음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무조건 탕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망은 보통 데코로 많이 쓰니까요. 볶음에 들어가는 피망이에요. 볶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서너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쁘게 쓰기 위해서 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작게 이 정도, 이만큼 이렇게 해서 어디에 넣어도 괜찮은 그 데코 이렇게 해서 볶음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예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팁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고추는 탕에 들어갈 때는 탕은 계속 끓이면서 브루스트 1시간씩 드시니까 아주 크게 이렇게 커도 돼요. 반만 딱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 이제는 볶음, 무침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어슷썰기 아시죠? 이렇게 어슷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어물, 황태, 먹태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거기는 아주 송송송송 다지는 거. 이렇게 아주 가늘게 다져서
바로 이제 마요네즈 위에다 딱 올려줄게. 이거는 이제 다짐용이나 또 네. 소스 간장 달라 그러시죠. 네. 탕수육 찍어 드실 때 네. 청양고추 많이 넣어주세요 할 때 이렇게 크게 썰어서 넣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는 정도. 이건 요 정도. 이거는 무침이나 볶음에 들어가는 정도. 이건 탕에 들어가는 정도. 여기 요건 다용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 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데코 하나씩 해주면 예쁘니까. 이거는 자기 꽃다발대로 생겼어요. 그리고 삶아서 써도 되고 날걸로도 거의 먹는 수준이니까 네. 살짝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 자르면 얘가 지금 제가 반을 잘라봤다 이렇게 부셔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따게끔 다 돼 있어요. 자기가 결이. 그래서 이 대는 빨리 안 익으니까 쓰지 말고 네. 여기 이파리만 이렇게 해서 어디 용도에도 넣어도 마지막에 살짝 그 얘만 싹 뜨면서 예쁘죠. 볶음 탕에도 넣어도 되고 대신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이런 데는 안 넣고 좀 누룽지탕 그다음에 오뎅탕 이렇게 맑은 데 좀 조금 깨끗한 데 이런 데 넣어서 색깔을 탁 내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볶음에도 쓰고 썰지 말고 이렇게 똑똑 따는 거 결이 다 있으니까요. 따서 일단 좀 쓰고 이런 대 같은 거는 아까워도 네. 버리시고 미련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당근이 참 따지만 여러 용도로 쓸 때가 많아요. 예쁘고 뭔가 좀 촉촉하고 그럴 때 근데 뭐든지 야채는 이렇게 데코하는 야채는 많이 넣으면 미워요. 조금씩. 이것도 제가 어떤 용도 쓰면 볶음에 이렇게 어슷 썰어서 이 정도 크기라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당근도 넓잖아요. 이쪽을 네. 쓰면은 엄청 이렇게 크잖아요. 이러면 네. 이걸 턱 놓으면 먹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반 정도. 이 정도 반 정도면 골뱅이 무침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나아요. 더 볼륨도 있고. 요즘은 이렇게 채 써서 안 넣어요. 무침에다가. 이거는 옛날식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요거는 아까 넣었던 거. 요거는 이 정도는 요즘에 쓰는 스타일이고. 여기 이제 그 탕수육이나 지금 오뎅탕 같은 맑은 고기에도 예쁘게 탁 하나 띄울 때 이런 거를 넣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것도 많이 넣지 말고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탁 넣으면 끌어올리면서 얘가 탁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져요. 꽃처럼. 그래서 이게 맑은 탕에 들어갈 때 2개 정도, 3개 정도 딱 좋아요. 그리고 파. 이 호프집에서는 사실 다 파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파가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이 음식이 끓으면서 그냥 꼭 넣어줘야 돼. 그렇지? 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식집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네. 이런 용도는 아까 뭐 양념장 좀 주세요, 다져주세요 그럴 때도 그냥 이거만 넣어도 돼요. 네. 굳이 이 파까지 넣어서 우리는 갈만한 음식들이 거의 오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탕하고 무슨 무침 이런 데도 파가 들어갈 게 별로 없고 탕, 볶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탕은 끓으니까 이것도 넣어야 되고 맛있어야 되니까 아주 이렇게 크게 쓰거나 이렇게 크게 옛날에는 이렇게 길쭉길쭉 썰어서 이렇게 볼륨 있게 했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중국집 좋은 데 가도 럭셔리한 데 가도 파가 들어가요. 나도 놀라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춰서 이건 탕수육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탕수육에도 이렇게 파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탕수육 소스에 되게 예뻐요. 빼버리고 이런 용도로 볶음 같은 데도 간단하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살아있고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런 거하고 다 조화가 되잖아요. 네. 거의 비슷비슷 어울리죠. 얘도 어울리고. 근데 또 거기도 볶음도 이제 아까처럼 이건 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쓸어서 들어갈 때도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좀 이제 나중에 얘는 물러요 빨리. 자, 약간은 이렇게 잘라서 힘을 빼주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 무침에 들어가는 크기를 쓰겠습니다. 얇게 1mm, 2mm 이렇게 얇게. 여기는 얇게. 요거는 무침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탕에 들어가는 굵기.
탕 이만큼 이렇게. 탕은 오래 끓이니까 두껍게 들어갑니다. 두껍게 끓이면서 계속 드시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볶음. 자, 종류는 세 가지예요. 볶음은 아까 그 바로 그 날궈 드시는 거 무침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두껍게 3mm 볶음 한 3mm에서 5mm 정도. 볶음은 이거. 네. 볶음 탕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볶음이 탕이고, 자, 이제는 양배추 종류별로. 양배추는 보통 샐러드로 쓸 때는 우리가 좀 채칼이 있어서 곱게 치는 용도는 다 많이 쳐서 쓰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샐러드 전용으로 쓰는 크기는 칼로 쓸지 않고, 자, 이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결이 있어요. 제일 큰 결을 내가 이 뿌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쪽 면이 이렇게 큰 결이 있죠. 넓은 결이 나올 수 있게 이 면을 그대로 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힘 빼고 왔다 갔다. 자, 이게 샐러드용 길이입니다. 얇게, 얇고 길게. 이거는 칼로 쓰지 않고 채칼을 이용해서 쓰고요. 자, 이제 이 채칼을 이용한 샐러드용 드레싱을 쳐서 먹는 샐러드용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볶음을 많이 쓰죠. 볶음에 조금 볼륨감 있이하거나 좀 채소가 부족할 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낙지 볶음이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볶음 들어갈게요. 볶음은 이렇게 큰 결에서 이렇게 놓고 이 결대로 약간 한 1cm 이렇게 볶음. 그래서 이거를 살짝 볶아주면 이제 볼륨감 있게. 자, 볶음용입니다. 볶음용은 이렇게 쓸어서 볶음용으로 들어가고요. 탕 속에, 탕에 또 저기 해물 짬뽕탕이나 볶아서 중화풍으로 들어가는, 또 이렇게 양배추를 많이 써요. 그런 요리에. 그런 요리도 아까 그 좀 더 굵게, 자, 탕 속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이거는 해물 누룽지탕이나 우리가 탕에 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쓸게요. 굵기. 오래 끓여도 원형이 좀 보존될 수 있게 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탕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쓸었습니다. 이거는 볶음, 요거는 탕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 짬뽕탕이나. 자, 이제 그 종류별로 쓰는 모양을 이제 각자 다 썰어봤습니다.